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대입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교육이란 게 백년 지대계로 나라의 근간인 핵심 사업이자 철저하고 계획적으로 이 주도 면밀하게 진행되어도 모자랄 텐데 이게 뭐 몇 해 안 지나서 이렇게 계속 바뀌어 버리니까 교사인 저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학부모님이나 이제 학생 여러분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울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대학이 코앞에 다가온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촉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 우리 중학생 친구들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바뀐 교육제도에 대해서 짚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고, 학생들이 참고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대입 제도에 속해 있다는 것 정도는 미리 알고 학업을 계속해 나가길 바라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선 영상에서 사용하는 자료들은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요약한 것이고, 더 궁금한 경우에 홈페이지 자료를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교육부 발표 내용의 주요 내용을 짚어보자면, 첫 번째,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 확대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대입 전형 자료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축소 부분에 대해서 알면 되고요. 먼저 이걸 알아보기 전에 대입 제도에 대한 변화 발표가 왜 있었는지 알아야 되는데, 대입 제도가 수시, 즉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으로 선발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었죠. 특히 올해 초 계속 논란이었던 숙명여고 사태에서 방점을 찍고 대입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교육부에서 이와 같은 민심에 따라서 현 대입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여서 크게 세 가지의 형태의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대입 구조에 문제가 있고, 대입 자료의 불공정성, 그리고 대학 평가와 투명성, 전문성에 대한 의심, 이 세 가지의 문제로 크게 도출을 해냈는데, 같이 보면 이게 이제 교육부에서 올린 주요 결과하고 정책의 시사점이에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입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요. 이제 이 방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만 정리를 할 건데요. 먼저 정시 비율이 40% 이상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서 24학년도에 40% 이상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학마다 다 다르지 않겠느냐 하겠지만 정부 사업에 따라가야 할 대학들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선 늘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학생부 전형의 비중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 같은 기타 전형을 없애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건, 내가 대입을 수시와 정시 둘 다 준비하는 이 괴물이 되는 게 아니라면 수시와 정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겠죠. 특히 중3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 어떤 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제도가 유리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그러려면 미리 생각하고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정시 확대에 따라서 수능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실 텐데, 결국 중학생들이 변화되는 대입제도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준비하는 것은 뭐다? 바로 공부입니다. 뭐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라면 무엇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도 꾸준하게. 선행도 좋지만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어떤 변형 문제가 나와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선행보다는 기본을 단단히 하는 중학교 시절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사실 중학생 때 공부 방법과 스타일이 고등학교 때도 이어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뭐 변화하거나 하진 않으니까 중학교 때 공부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학습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 이제 끝도 없으니까 정시 비중 확대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 대입 자료의 변화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대입 자료는 결국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선택하여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죠. 먼저 이제 졸업하는 중3 학생들의 경우 학생부 기재 항목이 축소됩니다. 또한 개인적인 활동보단 교육 과정 내에서 이뤄지는 활동만 인정하는 경향이 더욱 짙어지고요. 자율 활동 같은 경우에는 500자 이내 기재에서 크게 변동되는 사항은 없는데 이제 이 동아리 활동에서 연간 자율 동아리 중에 한 개만 30자 내외로 기재할 수가 있고 소논문은 이제 기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소논문이 이번에 엄청 크게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고 연간 한 개만 30자 내외로 기재하게 되었는데 이 때문에 이제 대입 때 어필하려면 전공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수상 경력 역시 학기당 한 건씩밖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대회에 집중해서 수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상 항목이 여러 개라면 나를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또한 자기소개서 비중이 축소가 되어서 보다 압축해서 나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적합성을 생기부의 내용들과 잘 엮어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통 1번이 전공 적합성, 2번이 인성, 3번이 자기 발전성과 관련한 내용이니 1번에 동아리 활동을 엮어서 표현하고 2번에서는 봉사활동, 3번은 독서활동 등을 생각해서 스토리텔링 한다고 생각하면 자기소개서 쓰는 것이 조금은 이해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서는 폐지된다고 해요. 맨날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입하는 과정에서 교사한테 이제 추천서 받으러 다니고 이래저래 많이 힘든 모습이었는데 이런 모습은 교사들도 또 학생들도 서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교사 추천서가 폐지되는 거는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중3 되는 학생들, 이제 중3이 된 학생들은 무엇이 또 달라지냐면 동아리 부분에서 자율 동아리가 이제 대입에 미반영 된다는 겁니다. 즉, 생기부에는 올라가지만 대학에서는 이 항목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봉사활동 역시 개인이 한 봉사활동은 미반영되고 수상 경력과 독성 활동도 미반영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학생들부터는 고등학교에서 교내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무엇보다 교내 교육과정 프로그램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다양하며 본인에게 적합하고 스스로 잘 해나가는지와 결국 그것을 평가하여 입력하는 교사에게 많은 비중과 부담이 동시에 가해지게 되는 구조로 이제 변화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자기소개서는 이제 폐지가 돼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쓰지 않아도 돼서 개이득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학생부에서 부족한 부분, 나에 대해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어필할 수 있는 어떤 창구를 잃어버린다는 점에 있어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11월 28일 발표한 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제 영상의 내용과 전달력이 부족하고 또 제가 대본을 이제 읽다 보니까 시선 처리가 약간 미흡한데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감안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생겼다면 교육부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이런 관심을 이끌어냈다면 사실 제 의도는 성공적이었다 생각하면서 영상 마칠게요. 끝!